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 여행의 긴급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하며 일본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부터 주의해야 할 부정적인 변화까지 다양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감염병 급증과 그 대응, 교통 IC카드 스이카의 보안 취약성과 그 영향, 새로운 입국 제도와 주의할 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최신 정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일본 여행을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만드는 데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이카 보안 문제와 영향입니다. 일본에서 스이카 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소니는 스이카 등 IC카드에 사용되는 페리카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카드 내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읽히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행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 스이카의 경우 카드 잔액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명식 스이카를 가지고 계신 경우 개인정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니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주로 2017년 이전에 제작된 스이카 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이카 카드는 반환되면 재활용되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구매한 카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을 방문하며 스이카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방문 시 카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스이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배송 서비스 업데이트입니다. 일본에서 쇼핑한 물건을 자국으로 배송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에는 $800 규칙이 있었습니다. 수입 물품의 가치가 $800 미만이면 관세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대통령 명령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작은 물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송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일본 우편을 비롯한 배송업체들은 이미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한 많은 여행객들은 기념품을 많이 사서 해외로 보내곤 했기 때문에 이는 여행자에게 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간이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품 한 개당 신고 금액을 약 1만엔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항공편 대신 선박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훨씬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일본에서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칸센 예약 더 편리해짐입니다. 일본에서 신칸센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해 보신 분이라면 그 복잡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철도 회사가 있고 각 회사가 독자적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JR 도카이, JR 동일본, 그리고 다른 주요 JR 2개 회사가 신칸센과 특급 열차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드디어 연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한 뒤 센다이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려면 각기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여러 번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여행자의 예약 절차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이 연동은 2026년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2025년 단풍 예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일본의 가을은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입니다. 날씨는 쾌적하고 경치는 아름다우며 특히 단풍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최신 예보에 따르면 올해 단풍의 절정 시기는 예년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단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잎이 노랗게 물드는 황엽, 또 하나는 잎이 빨갛게 물드는 홍엽입니다. 최신 예보에 따르면 황엽 절정 시기는 도쿄가 11월 26일경, 오사카가 11월 24일경, 나고야가 11월 18일경입니다.
통역 절정은 조금 더 늦어 도쿄는 11월 30일경, 오사카는 12월 4일경, 나고야는 12월 3일경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 예측일 뿐이며 실제 날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풍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추천 단풍 명소와 일본 가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팁도 소개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팬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감염병 경고와 대비입니다. 2025년 일본에서는 진드기가 매개하는 심각한 감염병 SFTS의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감염자는 152명에 달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SFTS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치사율이 10에서 30%로 추정됩니다. 도쿄와 동일본 지역에서도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서일본에서는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FTS가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여행객들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은 간단합니다.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진드기 물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칙을 지켜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일본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일본 입국 제도 최신 정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일본은 2028년까지 미국의 에스타와 유사한 새로운 입국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가짜 일본 에스타 웹사이트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시스템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신청 폼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본 에스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에스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세관과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식 비지트 재팬 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노린 가짜 웹사이트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수화물 당일 배송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은 도쿄, 오사카, 교토를 연결하는 골든 루트를 여행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 중 하나는 무거운 캐리어나 큰 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일 배송 서비스는 드물거나 매우 비싸서 대부분 여행객은 직접 짐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 호텔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미마루 아파트먼트 호텔은 2025년 9월 1일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간 당일 짐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전날 23시까지 예약하고 당일 아침 미마루 프론트나 공항에 짐을 맡기면 저녁에 목적지까지 배송됩니다. 짐은 전용 트럭으로 안전하게 운송되며 이용자는 이메일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도쿄와 오사카, 도쿄와 교토 간이 5,000엔, 도쿄 시내 2,600엔, 오사카와 교토 시내 2,300엔으로 합리적입니다. 많은 투어 고객이 신칸센으로 여러 개의 큰 캐리어를 이동하며 불편을 겪었지만 이 서비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여행을 훨씬 편리하게 만듭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안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본 항공사 업데이트와 영향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3,68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항공사인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은 겨울 시즌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항공은 2025년 10월부터 도쿄 나리타와 멜버른 노선을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리고 오키나와 나하와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개설합니다. 전일본공수도 2025년 12월부터 도쿄 나리타에서 퍼스 몰바이 브뤼셀로 가는 국제선 노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항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보다 저렴하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어트랙션입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 스튜디오 지브리나 닌텐도와 같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테마로 한 어트랙션을 체험하면
여행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3개의 새로운 어트랙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026년 봄 도쿄에 오픈 예정인 포켓파크 관토입니다. 일본 최초의 상설 야외 포켓몬 시설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 게임과 애니메이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역을 탐험하며 여러 포켓몬과 트레이너를 만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10월 말 도쿄역에 오픈 예정인 드래곤볼 스토어입니다. 세계 최초의 공식 드래곤볼 샵으로 여기서만 살 수 있는 한정 굿즈를 판매합니다. 매장 내 디자인도 드래곤볼 세계관을 재현하여 상품뿐만 아니라 방문 자체도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도쿄 하라주쿠에 하리포터 공식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금지된 숲을 테마로 한 내부 장식과 마법 지팡이를 선택할 수 있는 카운터, 버터맥주바, 그리고 허니듀크스 테마의 스위트 구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아이템을 즐기며 마법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면 꼭 이 새로운 어트랙션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